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막힌 곳을 열어주는 마인드 오프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 바로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각종 영상이나 기사에도 자존감을 언급하는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이슈들과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존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이란 단순히 나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을 보고 싶은가요? 자존감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또한 자존감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높은 자존감은 당신을 더 담대하게 만들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성공을 이루게 합니다. 반면 낮은 자존감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당신을 누르고 행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단순히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열쇠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자존감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자존감이 낮았던 지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지은이는 늘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고 지은이가 느끼는 이 무거운 감정의 짐은 그녀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민수의 사례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민수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경험이 없는 일에도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시도하는 적극성이 민수의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그 믿음으로 인해 사랑받고 성공하며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세 번째 사례는 낮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혜진이 이야기입니다. 혜진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기를 원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찾아보고 제안하는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다들 예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지은, 민수, 혜진처럼 우리 모두는 자존감의 높낮이에 따라 다른 삶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행복, 당신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보고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에 더 잘 대처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나 데이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개인과 사회심리저널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더 많은 친구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외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쉽게 노출된다는 연구도 우리에게 자존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연구와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자존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존감을 높이는 작은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첫걸음을 떼는 여러분들을 위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5가지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애정 실천하기입니다. 현우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향해서 거울 속의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 그의 자존감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긍정심리학회 저널에서는 이러한 자기 애정 실천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실험 참가자 중 70%가 이 방법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잘게 쪼개고 작은 성공을 반복하기입니다. 지민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였습니다. 그녀가 첫 목표로 정한 것은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이러한 목표 설정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검증되었습니다.
시험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원받기입니다. 태연은 친구와 가족의 지원을 받아 자존감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비판보다는 건강한 피드백과 공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과학 저널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논증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평균 60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 나누기입니다. 은지는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던 평상시의 태도를 바꾸어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하며 자존감을 높였습니다. 보통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고 주변을 의식하는 경우 비판적으로 자신과 주변을 보기 마련인데, 그런 자신의 관점과 기대를 바꾸어 의식적으로 긍정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자기 대화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운동과 명상입니다. 준호는 자신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보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자리에서 벗어나 외부 활동으로 기분을 전환시켰고, 꾸준한 운동과 명상의 시간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켰습니다. 건강심리학 저널에서는 이 두 가지 활동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55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과 연구 결과는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앞서 언급된 여러 사람들의 실제 사례처럼 당신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풍성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마인드 오프너 채널의 영상을 기다려주세요.